멈추지 않는 폭우 속에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폭우로 피해를 본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번 폭우 사태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서남부, 남아시아까지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의 엄청난 폭우가 사실은 중국의 인공 강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폭우 사태와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인공 강우세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중국과 남아시아는 6월부터, 일본 서남부와 한반도는 7월부터 폭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태야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어 잘 아실 테고, 중국에 관련해서는 일전 제가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었죠. 현재는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서남부, 즉 큐슈 지방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묻혀서 그렇지 일본의 경우에도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8월 3일 기준 사망자 75명에 실종 13명, 주택이 약 14,000채 침수당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데요. 아시아를 벗어나 보면 이는 우스울 정도입니다. 비교적 우리나라의 보도는 잘 안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전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침수된 상태이며, 접경 지역인 파키스탄, 인도, 네팔의 경우에도 그 피해가 상당한 상황. 이렇듯 아시아 전역이 폭우로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걸까요? 이 폭우를 내리는 구름을 발달시킨 것은 벵골만의 수온입니다. 이 벵골만은 인도 동해안과 인도 차이나 반도 서해안에 둘러싸인 입지에 놓여 있는데요. 인접국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몰디브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예년에 비해 인도양 인근의 표면 수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수증기와 열에너지가 평년보다 훨씬 커지면서 시간당 100mm 이상을 기록하는 강력한 비구름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말해 인도양의 표면 수온이 올라가니 수증기와 구름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5월 말부터 인도, 네팔 지역에서 폭우 현상이 관측되었고, 6월 말부터는 열대 기단이 팽창하면서 폭우 전선이 상승하여 동아시아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7월 내내 북상하는 이 전선은 7월 말에 이르면 북한 지방에서 소멸될 정도로 올라가야 하는데, 장마 전선의 북상 속도가 예년보다 훨씬 느리고 정체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비구름이 장마 전선에 고여 집중 강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마 전선이 정체하는 원인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지난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이상고온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약화되었고, 올해는 그 반대로 6월부터 7월까지 이상저온 현상이 이어지며 평년보다 강한 상태로 유지되어 비구름의 북상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도 작년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생각보다 시원한 여름이 계속되고 열대와 폭염이 적어졌죠. 다음으로 태평양 지역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에서는 길고 강력했던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엘니뇨는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라니냐는 반대로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작년 9월부터 유난히 태풍의 발달이 잦았는데, 이 에너지가 빠지고 난 뒤로 북태평양 일대의 수증기와 열에너지, 적치는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태평양 인근의 수증기와 열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유지된 것이고,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인 북태평양 기단은 전과 달리 장마전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태풍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비는 하늘이 구멍난 것 마냥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기후 관점 말고 또 다른 장마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너무 잦은 인공강우를 일으켜온 것에 대한 그 부작용이 마침내 아시아 전역을 덮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중국은 자국의 농업과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2조 원을 인공강우 연구에 쏟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인공강우를 씨름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죠. 이러한 인공강우의 안정성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할 부분도 많고, 그만큼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중국에서는 2018년 한반도의 8배 크기에 달하는 인공강우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인 발표까지 내버린 상황입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이러한 인공강우의 빈번한 사용이 타 지역의 강수량을 뺏어온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부정 중인데, 이거 제가 일전에 업로드해둔 산샤댐 관련 내용들과 레파토리가 똑같죠?
죽어도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봅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했다고 가정할 때 구름은 비가 되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구름은 줄고 결과적으로 일사량은 늘어 지표가 뜨거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죠. 중국에서의 인공강우로 인해서 한국에는 무더위나 가뭄이 오며 왔지 폭우가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건데요. 너무 빈번한 인공강우의 사용이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비구름의 형성과 이동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라는 것은 작은 변화 하나가 타 지역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몽골과 사막 지역에서 겨울철 눈을 내리게 하면 한반도의 시베리아 안파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로 중국에서 인공강우를 여름에 실시할 경우 강수대가 갑자기 증폭되면서 폭우를 유발할 수도 있고 태풍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폭우가 중국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근접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야 할 지역에 지속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다 보니 중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여파가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중국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기상국은 오랜 실험을 통해서 다른 지역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걸 믿겠냐? 중국이 어떤 주장을 하던 인공적으로 비가 안 와야 하는 지역이 오게 한다는 점이 자연환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은 단연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건지 인간으로 인한 자연 파괴마저 자연의 한 부분인지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국에 이러한 무차별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 실험은 그저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발 같이 좀 살자, 니네만 살지 말고.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주변국과 같이 공생하는 마인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모쪼록 남은 장마 피해 없이 잘들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빗길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